안녕하세요.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 로백서 대표 변호사 김기동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몇 번에 걸쳐 유튜브를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AI와 블록체인이 세상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제, 송금, 금융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 시장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일까요? 제가 가상자산 사건을 하다가 가상자산에 관한 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자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포스텍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AI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운영하시고 가르치시는 세 분의 교수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 분 교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홍원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1995년 5월부터 한 30년 넘게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에서 교수로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 진행을 저와 함께 도와주실 이창원 국장님과 김남 변호사님 두 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30년간 근무를 한 이후에 작년 8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로백스의 김단 변호사입니다. 교수님 먼저 교수님께서는 특이하게 남보다 앞서가지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혹시 이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블록체인을 접하게 된 것은 2017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박사과정 때 80년대 말에 연구를 했던 그 네트워크와 분산 처리 기술이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암호학, 다양한 컴퓨터 분야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연구해왔던 기술들이 아주 교묘하게 잘 엮어져서 만들어진 작품이 비트코인.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뜨게 되면서 솔직히 한국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 같은 데서 이제 국책과제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2017년, 18년 때. 저도 관심을 갖고 그 연구 과제들을 따와서 우리 박사과정들과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기술을 오래 연구해 오셨는데요. 그 블록체인이 기존의 IT 기술과 비교해서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중앙 집중적이 아닌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이 거래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거래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믿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신뢰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중앙 집중적인 정부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 없이도 거래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IT 인프라 기술이고 이런 것이 기존에는 없었고 이것을 나옴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 또는 모든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인프라를 제공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은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CBDC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BDC가 실제 도입되면 기존의 결제 시스템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CBDC라는 것은 영어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오래전부터 우리 돈, 원화를 발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데서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종이 화폐 또는 동전을 대신해서 디지털 화폐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것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CBDC라고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난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그 와이어 트랜스퍼고 디지털 페이먼트, 모바일 페이먼트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사회, 디지털 페이먼트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나라이고 그런 인프라를 갖춘 나라인 것이죠. 디지털 사회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디지털로 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이 이 CBDC인 것이죠.
미국에서 주로 문제됐는데요. CBDC를 사용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개인의 금융 거래, 금융 내역을 걸쳐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는 그 종이 화폐를 쓰고 하고 할 때는 완전히 익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서 누가 갖고 있고 누구한테 전달이 되고 하는 걸 전혀 모르는데 지금 이제 중앙은행에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발행을 하고 이걸 제공을 할 때 보면은 누구한테 가는지 그 누구한테 가서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이거를 원한다면 다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CBDC의 단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아마도 CBDC가 나와도 잘 안 쓰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다. 바로 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부분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느냐, 도입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느냐, 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한 95%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화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장점, 그 편리성, 그 빠르게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안 써도 되는 데들은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하면은 화폐 주권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원화를 내보내고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도 설계를 해야 우리 국가에도 도움되고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경쟁력이 있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미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비즈니스 하는데 해외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더 많이 사용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똑같은 데서 이기려고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미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원화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지 해외에서는 사용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구조적으로 잘 못하는 영역을 맡아서 그 부분을 포커스를 해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한다면 화폐 주권도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원화를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데 기존 인프라하고 잘 연동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규정이라든가 그걸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걸 정말 활성화시켜서 해외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원화를 글로벌 머니로 만드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K-팝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K-팝 굿즈 같은 걸 살 때 또는 K-팝 콘서트를 할 때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게 한다면은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장점을 주고 하면은 이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책을 봤는데요. 지금 사실 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 1위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전 세계 1위고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원화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새로운 기회다. 책을 읽어보고 상당히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요즘은 K-뷰티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K-드라마, 그 다음에 K-게임.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게임들이 그 해외에 나가서 플레이하는 그 유저들이 수억 명대가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게임 내 자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뭐 NFT라든가 그런 토큰들이고 그런 게임 굿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고 팔게 할
나면은 전 세계 게임 유저들이 이제 원화 스테이블을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무궁무진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 금융당국, 한국은행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컨트롤해온 금융 당국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CBDC와 다르게 민간 기업들이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 활성화된 현실인 이상 우리도 현실 속에서 우리 당국에서도 촘촘히 또 규제도 만들고 안전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제도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AI 관련주에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이 있으면은 한 50%는 투자를 하고 싶고요. 왜냐면